지난 토론에서 박 후보님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시장이고 원전을 점점 활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변화의 추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 추세와 좀 다른 이야기를 거꾸로 하셨거든요. 35개 OECD 국가 중에서 25개, 70%가 넘는 나라들이 원전을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원전을 줄이거나 제로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 추세입니다. 박 후보가 말씀하시는 건 전혀 반대 추세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도 원전을 안 하기로 했다가 지금 그 문제에 그 원전을 이용하지 않고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또 전기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위험에 봉착했고, 벨기에도 마찬가지고, 이 독일도 전기값이 무려 3배 오르는 이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이후로 원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정책을 썼다가 지금 다시 되돌아가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환경운동가들이 이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박 후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전국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기후위기 부산 비상행동도 있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랑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다들 탈핵에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탈핵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고, 기후위기의 문제는 결국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원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원전 사고로 쓰리마일이나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체르노빌 때문에 그런데, 체르노빌은 보호막이 없어갖고 그건 정말 사람에 의한 실수예요. 후쿠시마 이제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수습 작업을 하러 들어갔던 노동자들 돌아가셨잖아요. 단 몇 분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우리가 최후의 50인의 사무라이 이렇게 부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재염 작업을 열심히 하고는 계시겠지만, 여전히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서 지금 건강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지금 추적을 계속해 나갔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 사망할 것인지, 건강이 더 악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더 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원전들은 전부 후쿠시마형 원전도 아니고 그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원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 비행기나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안전성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고 또 더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제 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개인이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원전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지금도 잘못된 제가 지금 말씀 계세요. 중입니다. 지금 원전이 몰려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거야말로 단순 사고고요. 그리고 왜 몰려 있으면 위험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설계 수명이 무슨 설계 수명 끝나면은 끝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계 수명이라는 거는 라이센스 리뉴얼입니다. 면허를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면허 갱신하는 동안 온갖 검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안전성이 확고히 보장된다 할 때 그거를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마치 설계 수명이 끝나면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걸 당위로 생각하는 게 관념적인 인식이에요. 자, 일본의 전직 수상들이 여러 사람이 지금 안원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내가 수상 재직 시에 그 원전 전문가, 과학자라는 사람들 믿었던 게 잘못이었다, 이렇게 후회하면서 안원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로 사람이 죽은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체르노빌은 죽었죠. 그렇죠. 후쿠시마로는 원전 후쿠시마는 사고로 죽은 사람이 안 죽었다 그러셨는데, 그 대신에 체르노빌도 후쿠시마도 지금 반경 평균 30km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지역 전체가 반경 30km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1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밖으로 소개시키고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여쭐게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은요, 원전 단지 반경 30km 안에 제가 380만 산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다 소개를 시키죠? 자, 제가 이게 하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전제가 틀린 게, 지금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원전이 있어요? 폭발 위험이 있는 원전이 있느냐가.
한번 아니, 말씀해 보세요.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아무도 원전이 폭발하기 전에는 폭발 안 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지식이 기본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들은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발할 수 있는 원전이 아닙니다. 그걸 갖고 자꾸 피해 의식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형 원전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핵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몇 개의 이제 시공사들이 있잖아요. 뭐 네. 두산중공업이나 현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핵발전소를 조금 더 안전하게 지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 한국형 원전에서도 굉장히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뭐 두산전공업 원전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해외 발전에서 못하게 되니까 특히 석탄 발전에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이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펴서 그렇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계신 겁니다. 시정하십시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아니 통계가 있다니까요. 두산중공업의 경영 통계가 있어요. 두산중공업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운데에서 원전 관련 부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위축되고 거기서 대량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국내 원전 비중이 4% 수준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10% 수준으로 늘어나 그것은 있다니까요. 지금. 한번 우리 김영춘 후보가 두산중공업 관계자들이나 또 그 두산중공업과 연결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원전 관련 산업 관계자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지금 제가 두산